계속 우리가 수업했던 거라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고요. 자, 근데 사실은 음과 양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별자리별로 활동궁이냐, 고정궁이냐, 변동궁이냐도 사실은 성격을 뭔가 성질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요소입니다. 요게.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그림, 그러니까 별자리별로 해서 저 심볼론의 어떤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어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워낙 그때 좀 많이 해서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원소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기질론 해가지고 여기 또 뭔가 기질론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한번 보세요. 보통 사원소를 가리켜서 지수화풍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하지만 점성학에서는 양자리에서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지수화풍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죠. 이게 사실 지수화풍의 사원소설을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급했는데 그는 사원소의 결합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물질이 나오며 그 어떤 것도 무에서 생겨날 수는 없고 또 무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사원소설 이후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를 계승했습니다. 계승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는 사원소에서 온도와 습도라는 네 가지라는 새로운 네 가지 조건은 뜨거움, 차가움, 건조함, 축축함이 더해져서 세상의 모든 물질의 재조합으로 생겨난다고 믿었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뜨겁고 차갑고 거기에다가 건조하고 뜨거운 것과 축축하고 뜨거운 것은 차이가 있게 되죠. 느끼는 걸로 따라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사원소는 무게에 따라서 그 위치가 정해졌다고 보는데, 자, 불은 화고, 그 다음에 공기는 풍이고, 자, 물은 수고, 흙은 지순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불이고 불 다음에 공기 다음에 물 다음에 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타로의 웨이트에 보면은 원소를 보는 기법이 제가 보는 기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자, 그래서 우선은 사원소에서는 콜러리 지난번에 우리 이거 했었죠. 화가 난다. 여기 콜러리입니다. 자,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자, 적으세요. 콜러릭이라는 거는 화를 잘 내는, 또 거기에다가 진짜 화 잘 내는 사람이 또 하나의 말이 더 붙죠. 걸핏하면 화내는 요게 콜러릭입니다. 콜러릭. 아, 진짜 콜러릭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그래서 화를 잘 내는, 걸핏하면 화를 내는 요게 자 콜러릭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그 별자리가 불의 별자리가 되게 되는데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 이렇게 됩니다.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가 자 콜러릭이 되고 외향적이고 현실적, 그리고 정치, 사업, 운동, 의지, 지배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요 별자리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죠, 지. 자, 지. 자, 여러분 조금 헷갈려 하는 게 뭐를 헷갈려 하냐면 멜랑콜릭하고 플레그매틱을 여러분들 우리 보통 물이 많으면 멜랑콜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가 땅이 있잖아요. 멜랑콜릭이 됩니다. 멜랑콜릭. 그리고 그거를 우울한 이라면 우울한이 됩니다. 자, 멜랑콜릭하다 이렇게 하지. 나 오늘 멜랑콜릭하다 이렇게 나 좀 오늘 우울하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건 지 혼자 우울한 거고 나중에 순을 보게 되면 냉정해지는 겁니다. 물은 냉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멜랑콜릭하다, 우울하다 그것이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 흙의 별자리가 멜랑콜릭을 의미하게 되죠. 흙의 별자리가. 자, 이런 사람들은 내향적이고 현실적, 분석, 기획, 조직화, 그리고 경고하다 라는 의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풍은 생권. 자, 생권입니다. 생권. 생권은
낙관적인 적으세요. 낙관적인. 자, 그 다음에 자신감이 넘치는. 자, 그래서 생권이 약간 뭡니까? 맑은 하늘 느낌이 좀 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공기 사인과 약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물병 자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사인과 관계 있는 별자리가 풍. 자, 그리고 거기가 자, 공기죠. 자, 그러면서 외향적이고 감성적, 공사, 연애, 사교, 지식, 호기심까지 공기의 별자리가 그 특징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는 플래그매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자, 적으세요. 침착한. 자, 그리고 냉정한. 침착한, 냉정한. 자, 그래서 그 별자리들은 개자리,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가 됩니다. 자, 의외로 이게 정갈자리가 주인의 이성이 화성인데 끼어있기 때문에 좀 독특하죠. 정갈자리가. 자, 그래서 내향적이고 감성적, 문학, 종교, 감정, 안정을 중요시 여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어를 영어로 좀 많이 사용하면 유식해지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자꾸 헷갈리더라고 이게. 자, 그래서 화의 별자리를 콜러릭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흙의 별자리를 멜랑콜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기의 별자리를 생권이라고 하고, 수의 별자리를 플래그매틱이라고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수는 자, 멜랑콜릭이 우울한 거고, 그 다음에 수는 침착하고 냉정한 거고, 이렇게 침착한 거는 너무 차분하고 침착하게 된 상태가 수를 의미한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기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건조함, 드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축축함, 모스트, 차가움은 콜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뜨거움은 핫이죠. 핫. 자, 그래서 보세요. 양자리들은 자, 이 화가 되면서 콜러릭 담즙질이 되죠. 담즙질. 자, 그래서 그러니까 화가 양자리들이 건조함과 뜨거움이 같이 합쳐지니까 콜러릭이 되면서 말쑥한 화를 잘 내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콜러릭들이 건조하고 뜨겁다 이렇게 되는 거라. 콜러릭들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적어온 게 있는데 좀 적을랍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어려운데 적을랍니까? 네. 불러드릴게요. 자, 화는 담즙질이라고 하고 심리 행동. 자, 심리 행동, 정서 동작 따위의 움직임이 세고 활발하며 진취력이 강한 유형, 인내력이나 의지력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 아시겠죠? 인내력이나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세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위에 있잖아요. 콜러릭 옆에, 사원소 콜러릭 옆에 담즙질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도 담즙질 위에다가도, 그리고 차트 안에도 표 안에도 담즙질 적어 놓으세요. 콜레릭이 담즙질을 말하는구나. 이게 뜨겁고 건조한 거구나. 이렇게 담즙질. 왜 이렇게 내가 세세하게 설명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보기 때문에 내가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옆에 뭡니까? 자,
지부터 또 볼까요? 지는 자 차가운데 뭡니까? 건조한 거죠. 지는 차갑고 건조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는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멜랑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울한데 고급스럽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흑담즙질. 자 흑담즙질. 그래서 보세요. 흑담즙질. 이렇게 되고 자 우울해지기 쉽고 우울해지기 쉽고 사소한 일도 심각하게 반응하긴 하나 반응이 느리다. 자 담즙질은 화닥닥 하는 거고 이거는 천천히 화가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하긴 하나 반응이 느리다. 자 뒤끝 장렬이겠죠 이게. 천천히 화가 난다 이거겠죠. 자 그래서 지는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풍을 한번 봅시다. 풍은 자, 뜨겁고 축축한 거죠. 좋은 거죠. 이게 사실 생원이니까 뜨겁고 약간 축축하면 뭔가 생육할 것 같고 좋죠. 자 그래서 풍은 다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생권이죠. 자 그래서 감정의 움직임이 빨라서 자극에 민감하고 곧 흥분되나 오래 가지 아니하고 성급하고 인내력이 부족한 기질. 이게 헷갈리는 게 다혈질 하니까 이게 화같죠. 그죠? 이래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풍은 다혈질인데 생권입니다. 이게 계속 헷갈려요. 자 담즙질이 오히려 이러면서 계속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자 다혈질과 생권이 일치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혈질. 자 콜로릭과 뭐가 일치한다? 그렇지. 담즙질과 일치하고 지는 흑담즙질이 되고 그다음에 풍은 생권에다가 다혈질이 된다. 공개 요소로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는 이제 뭔가 축축하고 차가운 거야. 이게 굉장히 찝찝한 거죠. 축축하고 차가운 거. 자 그래서 점액질. 자 점액질이 되면서 이거는 수는 심리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하고 보수적이며 자, 의지가 굳고 인내력을 가진 유형. 자 끝까지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심리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하고 보수적이며 의지가 굳고 인내력이 천천히 또 말할까요? 안 적었어요? 심리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하고 보수적이며 의지가 굳고 인내력을 가진 유형.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내가 어느 유형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의학적으로도 많이 논해놨거든요. 이거를 정립하기가 사실 개념이 조금 헷갈리는 게 좀 있습니다. 왜 풍을 다혈질이라고 하지? 요런 거,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헷갈리니까 자 그거 어쨌든 사원수와 사기질 요거 구분이 해놨고요. 자 저기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식행성의 속성. 주성과 야성은 밤과 낮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주성은 낮 차트에 있어야 자기 역할을 하고 야성은 밤 차트에 있어야 자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자 행성은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죠. 자 길성은 보세요. 목성, 금성,
태양과 달이 길성이라 해놨는데 사실은 태양과 달은 기륭을 논하지 않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기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륭을 논하지 않고 자, 대흉성은 토성이 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소흉성은 화성입니다. 그리고 중성은 수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길성을 목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길성을 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성이 차트에서 좋은 자리에 있게 되면 그냥 편안하고 무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행성으로 또한 우리가 행성을 구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남성의 행성으로는 태양, 목성, 토성, 화성이 남성의 행성이 되게 되고 여성의 행성은 금성과 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성은 수성이 되게 되고요. 자, 주성이라는 거는 자, 낮의 행성입니다. 태목토가 낮의 행성, 달금화가 밤의 행성. 그래서 그렇게 외우세요. 태목토가 낮의 행성, 태목토가 낮의 행성, 그 다음에 달금화가 밤의 행성. 그렇게 다 외우면 잘 외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밤의 행성은 밤에 있는 게 좋고 낮의 행성은 낮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성학의 원리에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펙트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에스펙트.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에스펙트라는 거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각도. 자, 그래서 자, 각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에스펙트가 자, 행성끼리의 각도죠. 여기와 여기는 180도죠. 그죠? 여러분? 자, 180도가 좋겠나 나쁘겠나? 나빠요. 맞지? 자, 그래서 여기와 이게 지금 1이고 여기 7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180도가 되면서 이거는 나는 너를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게라.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80도는 반대편에서 서로 마주보는 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반대편이 사실은 그러니까 시각에서 보면 반대편이 사실은 해결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리를 설명할 때 니 혼자 하려 하지 말고 타인과 같이 해라. 그리고 천칭자리를 설명할 때 좀 뜨뜨미질근하게 하지 말고 주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180도라는 거는 마주보고 있다는 거는 그 세상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80도는 우리가 자, 긴장각이라고 얘기하죠. 대립각. 대립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포지션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포지션 보세요. 흉각이다. 두 행성이 모순이 되고 대립하는 입장에서 서로에게 매우 충동적이며 과민 반응을 하며 공격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하우스에 뭐가 많고 7하우스에 뭐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극과 극이 되겠지. 자,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주인이 됐다가 어느 날은 이게 주인이 돼요. 당한단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뜬금없이 있잖아. 이게 나면 여기가 상대방이죠. 자, 남편이면 사실은 뭐 남편한테 뭐 하는 건 가족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상대방이라는 건 사회적 상대방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도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1하우스에도 뭐가 많고 7하우스에도 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약간 뭔가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1하우스와 7하우스가 굉장히 대립되게 생긴 분들은 언제나 타인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가 이 7하우스 때문에 나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줄 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조심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포지션은 어쨌든 반대각이라서 자, 그러면 양자리와 천칭자리가 모인 카드는 썩 좋지는 않겠죠. 뭔가 대립돼 있겠죠. 이 안에 결과물로 보게 되면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어포지션은 180도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컨정션은 보세요. 컨정션은 같이 있는 것.
자, 금성이 여기 있으면 화성도 이렇게 같이 있는 거. 하나의 별자리 안에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컨정션이라고 한다. 자, 하나의 별자리 안에 뭔가 같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컨정션이라고 하는데, 자, 컨정션이 되면 어떨까? 자, 우리가 한 집에 같이 산다고 치면은, 그죠? 한 집에 같이 산다고 치면 전기도 같이 써야 되고, 물도 같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우편도 같이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어떻게 된다? 닮아간다. 컨정션은 누구에 따라서? 주 행성에 따라서. 자, 주 행성에 따라서 닮아갑니다. 그래서 주 행성 영향력. 만약에 태양이나 목성에 의해서, 자, 큰 행성이라는 건 무슨 태양과, 자,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자, 이 세 개의 행성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이즈가 좀 큰 행성으로 보죠. 그래서 그 행성이 만약에 컨정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행성을 닮아갈 수 있는 게 이제 컨정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합이 일치되는 게 컨정션인데, 자, 컨정션의 각도에 따라서 또한 기륭을 논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보세요. 자, 컨정션이란 흉성과 합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융화의 의미처럼 합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드러낸다. 그래서 기륭이 같이 존재한다. 같이 있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섹스타일은 뭐냐면 60도 각도. 60도 각도. 그래서 두 집 건너 양자리면 여기가 섹스타일이야. 쌍둥이 자리가 60도가 뭔가 이름도 그러하고 이게 약간 좋은 느낌이 좀 들죠. 그죠? 말도 그러하고 이게 남녀의 의미도 좀 들어가고 성적인 의미도 좀 들어가고 야 뭔가 친하겠네? 이런 느낌 좀 들죠? 글자 그대로 실제로 그대로입니다. 자, 섹스타일은 60도 각도입니다. 60도 각도가 되면서 자, 한 집 건너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리죠. 건너서 요게. 자, 그러면 보세요. 양자리가 불 사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수성이 공기 사인이거든요. 자, 불과 공기는 어떻단다? 통한단 말이에요.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 불이 있으면 확 공기를 주면 확 타오르거든.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양의 에너지가 비슷해요. 자, 그리고 이 보세요. 수성에서 이렇게 두 자리가 또 태양이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질로 본다면 뭡니까? 불과 뭐를 자, 공기를 같은 종류의 양의 종류라고 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과 뭡니까? 흙을 또한 같은 종류로 봅니다. 자, 음의 종류로 같은 종류라고 봅니다. 물론 섞이면 좋지만 어떻다? 원천적으로 이 공기는 이 공기를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과 공기는 양의 공기로서 이제 이렇게 한지 건너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60도 각도는 어쨌든 통하는 의미로 해서 섹스타일, 그래서 남녀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섹스타일은. 자, 그래서 섹스타일은 길각이다. 서로를 구하고 열정을 끌어낸다. 서로를 자극하고 열정을 끌어낸다. 이게 지금 남녀의, 그리고 발랄하고 강렬하지만 미성숙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첫사랑, 뭐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너와 내가 같이 옆에서 사랑하는 것, 이런 게는 사회적 관계성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성에 의한 소개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게 섹스타일의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퀘어는 자 90도 각도. 90도 각도가 스퀘어. 자, 스퀘어가 90도 각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네모는 어떻습니까? 딱딱하죠. 네모는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들게 되죠. 그래서 흉각이라고 봅니다. 자, 스퀘어는 어포지션보다는 좀 덜하지만 흉각이다. 서로에게 비타협적이며 서로에게 장애나 억압을 주게 된다. 자, 그래서 내 차트가 네모가 많이 그려져 있는가, 세모가 많이 그려져 있는가를 좀 보면 자, 또 내가 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모, 네모가 어떻게 많은가를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퀘어는 어쨌든 사각이 되면서 뭐랄까 흉곽이 됩니다. 그리고 자, 트라이는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120도 각도. 자, 120도 각도가 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자, 트라이는 120도라 적으세요. 120도가 되면서 대길각 서로의 불협화음이나 대결 구도를 해소한다. 서로 도우며 변화를 추구한다. 자, 그래서 트라이는 사주에서는 사막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합을 상징하는 것이 트라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맥이 있어요. 뭐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소개시켜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섹스타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아는 사람 이런 것과 이루어진 어떤 뭔가 좋은 기운을 의미한다면 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인맥, 사회적 좀 더 크게 활성화돼서 나오는 어떤 중요한 어떤 좋은 일 이런 것들이 트라인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포지션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반대 세력, 나와 반대가 되는 의미의 어떤 세력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 카드들이 이 각도가 몇 도각이야 이렇게 설명 다 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서 이게 도수를 기억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 사자 자리가 여기 있으니 자, 물병 자리가 여기 있으니 이 바로 오포지션이잖아요. 그죠? 요 각도가 자, 오포지션 각이 되잖아요. 요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대립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좀 이 카드는 그래서 몇 도 각이야 이런 설명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성과 행성 간의 에스펙트는 서로 영향력을 미친다. 나쁜 각을 이룬 행성이라도 목성과 같은 길성이 트라인을 하며 불운을 경감시키거나 소멸시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좋은 각을 이룬 행성이라도 토성과 같은 hum성이 포지션을 하게 되면 기운이 나중에 오히려 불운으로 바뀔 수 있다. 나쁜 기 나를 에스펙트하면 힘듭니다. 자, 이와 같이 에스펙트는 주위에 제시된 각도에 부합할수록 더욱 강력해진다. 자, 그래서 몇 도가 일치할수록 강해지죠. 13도, 13도 이런 도수가 똑같아지는 게 이게 파티엘 에스펙트라고 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내 나중에 점성도로 보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몇 도에서 하우스가 결정되는가, 그 다음 몇 도에 있는가 이런 거에 나중에 보면 다 세밀하게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래서 정리해놨죠. 컨정션은 결합, 영도 각도. 자, 그리고 기호는 이렇게 쓰여있다. 그리고 자, 관계의 의미는 융화. 자, 섹스타일은 조화, 60도 각도가 되고, 자, 눈 모양의 표시가 섹스타일이 되죠. 섹스타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랑과 동맹이 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스퀘어는 90도 각도가 되게, 부조화가 되게 되고, 사각이 되게 되고, 장애와 실현. 자, 트라이는 조화가 되게 되고, 120도, 해소나 해방. 어포지션은 부조화. 그래서 반대편 세력이 되면서 대립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점성학을 좀 배우신 분이라면. 자, 그 다음에 자, 헬레니즘 점성학은 요거 사실 도모사일, 엑셀테이션, 디트리먼트, 폴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외우면 좋습니다. 좋아서 보세요. 헬레니즘 점성학은 별자리와 별성 간의 각도를 기초로 하여 별자리와 별관계에 지위를 부여하는 체계, 위계를 정리하였다. 이거를 essential dignity, essential dignity, 즉 본질적 지위라고 하는데 각 행성이 임의의 별자리에서 갖는 본질적 힘을 나타낸다. 이 체계는 고정적이며 행성과 별자리의 특질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화성은 양자리의 지배성이므로 양자리에서 화성이 발견되면 화성의 부미가 유지되지만 자 양자리의 화성은 뭡니까? 내 화내고 싶은데 화를 정말 잘 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품위가 유지되지만 금성이나 토성이 양자리에 발견되면 자 금성이라는 것을 우아하게 뭔가 처리해야 되는데 양자리에 만약에 금성이 들어가게 되면 지 하고 싶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토성이 양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토성도 뭡니까? 행성의 기본 기질은 참고 인내하고 오랫동안 노력하여서 그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이 토성의 기질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양자리에 들어감으로 해서 화가 난다 이런 걸 계속 지금 토성이 그래서 위계를 못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자리에 발견되면 그 별은 본성이 불안해진다. 다시 말해서 지배성인 화성과 비교해 금성이나 토성의 기질이 매우 이질적임을 드러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차트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내가 위계를 얻은 행성이 뭐지? 그것만 딱 찾아내서 그것만 노력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성의 위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하는 거 이걸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금성의 위계를 일어나가지고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갈등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도모사일. 자, 도모사일이라는 걸 보세요. 아까 도모사일 했고, 로드 한다고 얘기하고, 룰러십을 했다고 얘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게 제가 설명한 거,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도모사일. 그 다음에, 룰러, 로드십. 이게 세 개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쓰는데 대체적으로 뭐 로드하였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도모사일은 품위 획득 해서 품위 획득이라는 거는 아까의 양자리의 화성, 그 다음에 자 황소 자리의 금성, 그리고 쌍둥이 자리의 뭡니까 수성, 이러면 전부 다 위계를 얻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걸 말하고 이제 exaltation이라는 거는 기능 항진. 자, 그 집에 들어가 이웃집에 갔는데 제가 저기 설명했죠. 이웃집에 갔는데 비슷해가지고 지낼만 하다. 이게 기능 항진입니다. 기능 항진. 자, 그래서 기능 항성은 행성이 기뻐하는 궁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 자기 본성을 열광적으로 표현한다. 지나친 흥분으로 안정감을 상실할 수 있다. 여기 세모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황소자리, 달이 뭡니까? 양자리에 태양이 자 품위 획득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옆에 도표에 그죠? 자 품위 획득이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 그러면 양자리에 화성이 품위 획득이고 그죠? 황소자리에 뭡니까? 황소자리에 금성이 품위 획득이고 쌍둥이 자리에 수성이 품위 획득이고 아시겠죠? 옆에 도표에 되어 있습니다. 도표에 exaltation 안 보세요. 기능 항진이라 해서 그래도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양자리에 태양은 좋다. 붉은이가 같이 좋다. 그 다음에 황소 자리에 달도 좋다. 여성을 의미하면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는 기능 항진 자체가 없고 자 개자리는 뭡니까? 자 목성이 개자리에 목성이 기능 항징을 하게 되죠. 그죠? 자 목성이 기능 항징을 하게 되고 또 해왕성도 기능 항징을 하게 됩니다. 자 개자리니까 물이니까 그죠? 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자자리에 명왕성이 기능 항진을 하네요. 명왕성이 기능 항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에도 자 그래서 신기한 거는 쌍둥이 자리와 처녀 자리에는 그게 없어. 기능 항진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 자리의 기능 항징은 토성, 정갈 자리의 기능 항징은 천왕성, 그 다음에 사수 자리의 기능 항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 자리의 기능 항징은 화성, 그 다음에 물병 자리의 기능 항징은 수성, 자 그리고 물고기 자리의 기능 항징은 금성.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exaltation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직은 이거를 막 활용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들어놓으면 됩니다. 점성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디트리먼트는 품위를 잃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반대편에 가 있는 것이 품위를 잃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화성이 어디가 있으면 반대편에 어디가 있으면 천칭 자리에 가 있으면 품위를 잃은 거죠. 너무 집이니까. 그죠? 반대편에 가 있으면 품위를 잃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성이 어디가 있으면 자 천칭 자리에 가 있는데 부미를 잃은 걸로 나오죠. 자 부미 손상 네모로. 그래서 부미 손상은 행성이 자신의 기질을 지속적으로 잘못 드러내서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본성이 좌절되고 위축되고 도모사일의 반대 개념이지만 풀만큼 강하지는 않다. 자 그래서 이게 디트리먼트가 되게 되면 제 역할을 못하고 안정이 안 된 것 역할 위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디트리먼트는 반대편에 들어가 있을 때가 디트리먼트가 되고, 자 폴은 이제 빠진 거지. 자 빠진 거라서 정말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본성이 좌절되고 위축되어서 가장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 이렇게. 자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점성학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실제로 다루어질 때 제가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꼬하면 잡읍니다. 자, 그 다음에 점성학에서 사용되는 올림푸스의 12신 이렇게 되죠. 자, 제우스가 나오죠. 제우스가 나오고, 제우스가 가장 메이저 4번에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헤라가 여러분 제우스의 정처입니다. 제우스가 엄청 뭐가 많습니까? 처가 많잖아요. 자, 맞는데 첩도 많고 뭐 억수 많잖아. 근데 헤라가 제우스의 정처. 자, 그래서 제우스가 본처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첩들을 물러가라. 이게 헤라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헤라 여신을 향해서 이제 우리 정처들은 다 기도를 하면 됩니다. 헤라가 정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고, 자, 아테네는 우리가 이것도 제우스의 다 딸이죠. 딸인데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나왔다고, 머리에서 나왔다고 하는가요? 자, 어쨌든 지혜의 신입니다. 아테네는. 자,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는 달의 신이고,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의 신이고, 데메테르는 풍요의 신이죠. 우리 메이저 3번 데메테르가 되잖아요, 그죠? 풍요의 신이 되게 되고, 자,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입니다. 우리 메이저 몇 번입니까? 22번이죠. 0번. 이게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죠. 자, 술이 발견됨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치유되는 부분도 있죠. 우리 술 한 잔 먹으면 마음이 치유되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폴로는 메이저 19번 태양의 신이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는 수성의 신으로서 우리 수성신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아레스는 메이저 7번 전쟁의 신이죠. 아레스. 그 다음에 헤파이토스라고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아주 못생겼는데 이게 아프로디테하고 부부 사이가 됩니다. 신들의 대장장이. 그 다음에 헤스티아가 나오네. 베스트 우리 표시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점성학 인문에도 아마 베스트가 나올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우스의 누나이자 불과 화로의 신이다. 자, 그래서 보역의 신이겠죠. 이렇게 되면 불과 화로의 신이다. 그래서 요 정도는 쌤들이 조금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아시죠? 요 정도는 거의 아는 신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신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대체적인 어떤 것을 얘기를 했고요. 네, 들어가야 됩니다. 자, 카드 구성을 한번 봅시다. 메이저 12장. 자, 38쪽에 보게 되면 메이저 12장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보면 신물론 타로 카드의 78장은 메이저 12장, 그리고 달의 카드가 11장, 태양 카드가 10장. 그래서 달의 카드가 먼저 언급됩니다, 여러분. 가깝기 때문에 타로 카드가 먼저 언급되고, 그래서 달의 카드가 메이저 카드 12장을 공부하고 나면 달의 카드 11장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양 카드 10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거를 메이저 카드로 본다. 이까지를. 그래서 원래 본래 별자리에다가 그 달 카드 11장과 메이저 카드 10장 이렇게 구분하고, 마이너 카드 그 다음에 4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8장은 12별자리의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 하지만 라이트웨이트 덱과는 달리 타로 카드에 번호가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신물론 카드의 점성학적 구성을 알면
카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메이저 카드 12장이 나옵니다. 위에서 나열한 12장의 메이저 카드를 보면 별자리가 있고, 그죠? 옆에 별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행성기호가 있고, 옆에 밑에는 행성기호입니다. 행성기호가 있고, 자, 그래서 상단의 별자리는 양자리에서 시작하여 물고기 자리까지 순서대로 진행한다. 그죠? 진행하고, 자, 그 다음에 행성은 각각의 별자리를 지배하는 지배성이다. 그런 이유로 점성학 기호를 이용하여 카드를 해석하면 별자리와 행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심볼론 메이저 카드 12장은 우리의 무의식에 대한 가장 원시적인 대표적인 원형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그죠? 그 원형은 우리 마음속의 무의식 영역에서 자리한다. 원형의 작용은 곧 의식인데 의식은 부정과 긍정, 남성적 기질, 여성적 기질, 당당함과 수치심, 선행과 악행 등 대극적 양면으로 다양한 감정 또는 인간 인격에 관여한다. 그런데 원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지할 수는 없다. 우리가 원형을 접할 수 있는 것은 꿈에서다. 꿈은 원형의 이미지 또는 심상으로 나타나서 대표적인 원형의 이미지로는 출생, 죽음, 재생, 신, 권력, 영웅, 마법, 악마, 어머니, 나이 든 현자, 사기꾼, 거인 이렇게 쭉 이미지로 나오게 되죠. 이런 원형의 이미지로. 자, 이러한 이미지들은 우리가 인격에 드러난 인격에 드러난 상이죠. 라고 할 수 있고, 이 원형 중에서 작용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우리 내면에 그 관한 정서가 하나의 인격이 성격으로 강하게 드러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요구되는 게 왕의 권위인가, 나에게 원이 되는 게 저런 어떤 뭡니까 물병자리의 어떤 저런 원형인가, 아니면은 내가 누구를 돌봐주는 계자리의 어떤 저런 여성의 원형으로 나를 많이 드러나는가. 그래서 나를 대표하는 카드가 뭘까요? 내가 12에서 한번 뽑아봐도 되죠. 나중에 내가 어떤 원형으로 살고 있을까라는 모습으로 한번 뽑아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점성학은 이 원형의 캐릭터에 어울리는 속성을 대응시켜 놓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합에서 점성학의 12별자리가 기계적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사실은 점성학 기호가 먼저이고 그 기호에서 어울리는 원형이 되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더 합당하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심볼론 타로 카드 78장 모두 우리 마음속에 있는 78개의 페르소나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이제 고유한 건 이제 12개가 되게 되고, 12장은 자신만의 고유한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형을 유전자인자에 비유하면 AA형 순종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카드 12장을 이제 그 숙지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카드끼리의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어떤 원형으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심볼론 그 중에서도 메이저 카드 22장은 78장의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페르소나이다. 다시 말해서 메이저 카드 12장은 우리 자신만의 고유한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혈액형의 유전자인지 비유하면 AA형으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달 11장과 태양의 칼 10장과 마이너 카드 45장은 메이저 카드 22장의 기본 페르소나가 둘씩 짝지어진 조합으로 혈액형의 유전자인지 AB형 또는 AO 같은 잡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잡종이라 해도 나름의 고유한 인격을 지닌다. 자, 그래서 다음 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자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제 다음 주 되면 요거 보면 자, 전사 카드가 1번 카드가 나오게 되고 그 안에 13번의 어떤 반항하는 모습으로 어쨌든 지금 그려져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읽어보면 아마 나중에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구성 요소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12장에 자, 그 다음에 달 카드. 자, 달 카드가 11장이 나오죠. 그래서 별자리별로 해서 자, 한 장이 왜 빠졌냐면 달이 달 자리에 있는 거는 어느 카드가 되죠? 그러면 요거죠, 요거. 요게 들어가야죠.
그죠? 요 카드가 여기에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카드는 하나씩 계속 줍니다. 지금 줄거든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로드한 거죠. 로드한 거라서 다리 발자리에 들어간 거라서 제자리에 들어간 거라서 카드가 11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달 카드는 계자리와 달이 중복되지 않은 나머지 별자리의 조합으로서 이루어진 카드로서 13번에서 23번까지 모두 11장이다. 카드의 그림을 보면 상단과 하단의 계자리의 지배성인 달이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은 또 다른 별자리와 그 별자리의 지배성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계자리의 중복은 빼죠. 이게 지금 뺀다 이 말입니다. 빼고 자, 그리고 달 카드는 자, 엄마의 속성이 감정의 속성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달 카드는 계자리의 달의 속성이 나머지의 별자리의 속성과 결합하여 다양한 페르소나를 만들어낸다. 자, 기본적으로 여성이 들어갑니다. 요 안에는 달 카드 안에 다 여성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엄마를 거부해서 뛰쳐가는 남자. 자, 그리고 두 번째 14번 카드는 여성 중에서 엄마의 모습과 그리고 여성의 모습에서 갈등하는 어떤 여자의 모습. 그 다음에 15번 카드는 대화와 소통에서 뭔가 약간은 장애가 있는 모습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녀의 갈등하는 모습. 16번 카드는 태양과 달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남녀가 갈등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이거는 화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끝까지 안 되죠. 그래서 등 돌리고 손은 잡고 있지만 떠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니한테 화가 난다. 이런 카드죠. 사실은 이 카드가. 그래서 남녀 사이에 영원하게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서로 등을 맞대고 서 있어야 되는 어떤 모습을 이 안에는 지금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은 처녀자리의 봉사자의 모습으로 아기를 돌보는 모습으로 나오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은 천칭자리의 모습으로 해서 뭔가를 부부가 아이를 맞이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의 여성의 모습으로서 아이를 불 속에 던지는 거죠. 지금 이거 뭔가에 흘려서 아이를 던지는 모습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신의 모습으로, 기억의 여신의 모습으로, 목성이 종교성이라면 거기에 기억이나 엄마를 담당하는 기억의 여신의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카드는 여성의 모습인데 염소 자리에 어떤 달의 모습으로서 딱딱하고 인내하고 감정이 식어버린 어떤 여성의 모습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달을 깨고 나온 알을 깨고 나온 어떤 모습인데 자,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깨고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어떤 알에서 깨고 나온 어떤 모습으로 자, 그 다음에 여자가 여신의 모습으로 자고 있는 자, 보호를 받고 있는 어떤 좀 더 몽환적인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 카드는 이렇게 해서 11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더 하면 여러분들이 몹시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설명을 하고 이제 하나하나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설명 안 하면 있어요. 차렷!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